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48세 박현우는 20년간 제약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내 이수진은 6개월 전부터 건강을 위해 산악회에 가입했다고 했죠. 현우는 아내의 취미 생활을 응원했지만 점점 빈번해지는 외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깜짝 방문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주려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가을비가 내리는 서울의 저녁, 제약회사 연구소에 불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3233. 박현우 연구소장은 신약 개발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했지만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들은 현우를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48세의 중견 제약회사 연구소장, 강남의 아파트, 안정된 가정.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막 퇴근하려던 신입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족들이 편하게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가족.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 이수진과의 대화가 줄어든 것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 지쳐 돌아와 씻고 잠드는 일상. 주말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18년 차인 아내 이수진은 겉으로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45세의 수진은 한때 약사로 일했지만 현우의 승진과 함께 일을 그만두었죠. 그리고 현우의 어머니 박영숙 여사가 살림을 도우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현우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72세 노모는 아직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을 위해 영숙 여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며 심지어 손자가 대학에 진학한 지금도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 현우는 파일을 정리하고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죠.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는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산악회 갑니다. 늦게 들어올게요. 저녁은 어머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현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 아내는 건강을 위해 산악회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미라고 생각했죠. 오랜 시간 집안일만 하던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산악회 활동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 영숙 여사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아들을 보자 밝게 웃으셨죠. 왔구나, 일찍 왔네. 저녁 차려놨으니 먹어라. 어머니, 매번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수진이가 산악회 간다고 해서 미리 준비해뒀단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가사일로 거칠어진 손.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가 식탁을 차리는 동안 현우는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산행을 한다는 아내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겨난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문득 영숙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수진이가 요즘 많이 변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은 내가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눈빛이 차갑더라. 내가 잘못한 거라도 있는지. 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현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하지만 일에 치여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 수진이 돌아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새벽이 되어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2 의심의 씨앗. 토요일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수진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침대 옆 메모지에는 오늘도 산악회 활동이 있어요. 저녁에 뵈오라는 짧은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 영숙 여사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야 하는데. 현우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도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 쉬어라. 수진이는 또 산에 갔니?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산악회 활동을 참 열심히 하네요. 영숙 여사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죠. 현우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영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수진이가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어떻게요? 산악회 가는 날이면 화장을 곱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더라. 산에 가는데 그렇게 꾸미는 게 이상해서. 현우는 어머니의 말에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가꾸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현우는 회사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놓지 못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영숙 여사는 방 청소를 하다가 수진의 화장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서 깜빡 놓고 간 모양이었죠.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적힌 메시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상에서 만나요. 당신 남편은 정말 둔감하네요. 영숙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메시지 발신자는 민호 회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몰래. 영숙 여사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것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거실에서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간 회사와 가정을 위해 헌신한 아들. 그런 아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돌아왔을 때 영숙 여사는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사실 영숙 여사는 며느리와 직접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현우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다시 산악회 모임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창문으로 화장을 곱게 하고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눈빛으로. 일주일이 지나고 수진의 산악회 활동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영숙 여사는 아들이 모르는 사이 며느리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행에서 돌아온 수진의 얼굴은 항상 상기되어 있었고 웃음소리도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영숙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꽃다발도 준비했죠. 하지만 수지는 또 산악회 모임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순간 현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요즘 산악회 활동이 많네요. 매주 가는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한 거예요. 당신도 일만 하지 말고 취미 생활을 가져보세요. 수진의 말에는 약간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건넸지만 수지는 서둘러 꽃을 받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숙 여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닿지 않는 며느리의 마음이 안타까웠죠. 날이 더 지나자 수지는 시어머니 영숙 여사를 더욱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줄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영숙 여사가 도움을 주려 해도 수지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며 거절했죠. 그러면서도 정작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가사일은 영숙 여사의 몫이 되었죠. 마음이 무거워진 영숙 여사는 오랜 친구 박영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영자는 영숙과 40년째 친구로 모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숙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영자야, 며느리가 아들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영숙 여사의 이야기에 박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친구를 위로했죠. 정말 확실해?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휴대폰 메시지를 봤어. 산악회는 핑계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야.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영숙 여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며느리 수진과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현우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시간, 영숙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영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현우가 바빠서 많이 외롭지?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찾아가려고요. 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의 젊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나도 한때는 젊고 외로움도 많이 느꼈단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건. 수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더러 평생 집안에만 있고 살라는 거예요? 현우 씨는 일한다고 집에 없고 저는 매일 같은 일상만 반복하고. 이게 인생인가요? 영숙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산에 가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어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고요. 그걸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영숙 여사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수진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산에 가는 게 정말 산악회 때문이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로 변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영숙 여사는 이미 시작한 이야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휴대폰을 두고 갔을 때 실수로 메시지를 봤단다. 민호라는 사람이 보낸.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보셨다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사생활 침해예요. 영숙 여사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하다. 일부러 본 건 아니야. 하지만 수진아, 현우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잖니? 20년 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아들이야. 수진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요? 일만 사랑하는 사람이죠.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한다는 건가요? 영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현우는 너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란다. 너도 알잖니?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결혼 초에는 현우 씨도 저와 시간을 보냈는데 점점 일에만 빠져들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노트북만 붙들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영숙 여사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아, 외도가 해결책은 아니잖니? 현우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떠니? 수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일은 현우 씨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영숙 여사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일까? 며느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수진아, 빨리 결정해 주렴. 현우가 알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그날 이후로 수진은 영숙 여사를 완전히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진의 산악회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빈번해졌죠. 영숙 여사는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아들의 가정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특히 현우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해도 아내는 없고 자신이 차려놓은 식탁에서 홀로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영숙 여사는 다시 친구 박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아, 며느리와 이야기해봤어? 응, 해봤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어. 이제는 나를 완전히 피해. 박영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들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현우가 알 권리가 있지. 영숙 여사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질까봐 걱정돼. 수진이가 스스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야. 박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어. 직접 그 산악회 모임에 가보는 건 어때? 정말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는 거지. 영숙 여사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사네? 영자야, 내가 어떡해? 걱정 마, 내가 함께 갈게. 우리도 산책하는 척하면서 수진이를 지켜보는 거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현우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 영숙 여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이번 주말에 수진이가 또 산악회 간다고 했으니까. 박영자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영수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잘 해결해 볼게. 영숙 여사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며느리를 바로잡기 위해 영숙 여사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현우는 회사 동료 김대철과 함께 퇴근 후 술 한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철은 현우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 두 사람은 자주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두 잔째 소주를 비우고 나서 김대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요즘 너 얼굴색이 영 좋지 않더라.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래. 요즘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몇 개 겹쳐서. 김대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집에는 별일 없고.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아내가 좀 변한 것 같아. 산악회에 가입한 뒤로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하시니까 사실 불편한 건 없지만. 김대철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솔직히 너 요즘 집안일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가족이 멀어지고 있다고.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그래, 넌 일만 해.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가족은 내 시간과 관심도 필요로 해. 특히 아내는 말이야. 현우는 친구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정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요즘 수진이와 제대로 대화한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 김대철은 다정하게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아내와 데이트라도 해봐. 예전처럼.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일 수진이 산악회 간다고 했는데 깜짝 방문해서 같이 하산하는 건 어떨까? 오랜만에 손잡고 산책도 하고. 김대철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아내도 분명 좋아할 거야. 현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샀습니다. 내일 산에서 수진을 만나면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 영숙 여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술 마신다고 해서 걱정돼서. 수진이도 아직 안 들어왔고. 현우는 꽃다발을 보여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수진이 깜짝 놀래켜 주려고요. 산악회 가는데 제가 찾아가서 같이 내려올 거예요. 영숙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숙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산에서 목격할지도 모를 광경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림새를 갖추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고 산행복도 세련된 스타일로 입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출발하네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멀리 가거든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현우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수지는 그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조금 있다가 나갈 거예요. 수진이 깜짝 방문할 거거든요. 영숙 여사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오늘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어떨까? 왜요? 오랜만에 수진이랑 시간도 보내고 싶은데. 영숙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확인하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 여사의 친구 박영자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현우가 물었습니다. 내 오랜 친구 영자야. 오늘 우리 좀 바람 쐬러 나갈 거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 여사와 박영자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목적지는 수진이 간다고 한 산이었습니다. 영숙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박영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겠어? 현우도 오늘 산에 간다고 했어. 어차피 진실은 밝혀질 거야. 두 노인은 버스를 타고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았지만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한편 현우도 꽃다발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속한 산악회를 찾기 위해 등산객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런 산악회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우는 의아했지만 아내가 말한 코스를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여사와 박영자도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노년의 두 여성이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확인하려는 의지가 두 사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산을 오르던 중 영숙 여사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영자야, 저기 수진이야. 박영자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었고 때때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이네.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있네. 박영자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숙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수진과 그 남자가 한적한 전망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망대에는 다른 등산객이 없었고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따라가 봐야겠어. 영숙 여사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자는 망설였지만 친구를 따라 천천히 전망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숨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수진과 그 남자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포옹했습니다. 영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영자가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포옹을 마친 두 사람은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산로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꽃다발을 든 현우였습니다. 영숙 여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전망대를 향해 걸어갔고 곧 아내와 낯선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현우는 전망대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아내와 낯선 남자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던 현우는 천천히 전망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진 씨. 현우의 목소리에 수진과 남자는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 당신 뭐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꽃다발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악회는 핑계였던 거야? 그동안 날 속인 거야? 현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현우 씨, 이건 설명할 수 있어.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영숙 여사와 박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수진은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에게 현장에서 발각된 것입니다. 어머니까지 왜 여기에? 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산에 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 친구와 함께 외출한 이유. 현우의 눈에 배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영숙 여사는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이중의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불륜,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어머니. 수진 옆에 있던 남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강민호입니다. 수진 씨와는 산악회에서 만났습니다. 현우는 차갑게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악회라. 진짜 산악회는 있었던 거군요. 수진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현우 씨, 이건 그냥 친구 사이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그만 솔직해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진정한 동반자였잖아요. 수진은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우는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당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런 배신을. 현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우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외롭고 힘들었어요. 당신은 항상 일에만 집중했고 저는. 현우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현우가 산길을 내려가려 할 때 영숙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도 외면했습니다. 배신감에 찬 눈으로 잠시 바라보다가 홀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전망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수진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영자는 영숙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숙아, 어서 현우를 따라가 봐. 영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현우는 혼자 있고 싶을 거야. 그러나 영숙 여사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 여사의 눈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외로웠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외로움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순 없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 수진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영숙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수진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잠시 마음의 여유를 주기 위해 다른 등산객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숙 여사와 박영자는 수진을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세 여성의 마음은 각자 무거웠습니다. 수진은 남편과 가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영숙 여사는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박영자는 친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안타까움. 산 아래 도착했을 때 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수진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영숙 여사와 박영자도 다른 택시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수진은 남편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현우 가족의 집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의 집은 무거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밤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수진도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식탁에 앉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현우가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습니다. 거실에서 현우를 본 영숙 여사는 다가가려 했지만 현우는 손짓으로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숙 여사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우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만들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과 현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 여사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우리 가족 모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현우가 침묵을 깼습니다. 수진 씨, 어제 본 광경에 대해 설명해 줄래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처음엔 그냥 친구로 시작했어요. 산악회에서 만난 민호 씨와. 하지만 점점. 현우는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언제부터였죠? 3달 전부터요.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달. 그동안 난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했군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 씨, 당신을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은 없어요. 다만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은 항상 일에만 집중했고 집에 있어도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었죠.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가족에게 무관심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용서하기 어려워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까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수진이도 잘못을 깨달았으니. 그러나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알려주셨다면. 영숙 여사는 아들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랐어. 그리고 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단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의 마음속에는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며칠 동안 호텔에 묵을 거예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 씨, 제발 대화로 풀어보면 안 될까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마음이 정리되면 연락할게요. 현우는 짐을 간단히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며느리 곁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을 거야. 현우가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수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가정이 깨질 뻔했어요. 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외롭고 힘들었단다. 남편은 항상 일만 하고 나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시중 들느라 내 인생은 없었지. 수지는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영숙 여사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견디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갔지. 남편에게 모든 행복을 의존하지 않고 내 취미도 갖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도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갔던 거야. 수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수지는 남편의 관심만을 바라며 외로움을 달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다른 남자로 채우려 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영숙 여사는 며느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현우도 분명 돌아올 거야. 그때는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면 돼. 그날 밤 수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현우에게도 긴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수지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숙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영숙 여사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우야, 아들아. 어머니가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너희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단다. 시간을 갖고 마음을 가라앉히렴. 그리고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메시지를 남긴 후 영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아들 가정의 행복이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출근은 하지만 집에는 들르지 않았죠. 수지는 집안일을 하며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시어머니를 섬기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영숙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숙 여사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현우한테 연락해 볼 생각은 없니?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 씨가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성숙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과 영숙 여사는 놀라서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돌아온 것입니다. 현우야. 영숙 여사가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현우는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현우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수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끼리 얘기해야지. 난 방에 있을게. 하지만 현우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얘기해요.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니까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혼 생활, 가족,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가정을 소홀히 한 건 사실이에요. 일에만 집중하면서 당신의 외로움을 몰라봤죠. 그건 인정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아픔과 동시에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관계를 끝내고 싶진 않아요. 수진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영숙 여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보죠.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숙 여사는 놀랐지만 아들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친구 영잔에 가서 지낼게. 너희 둘이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지.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나가도 되는데. 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참에 영자와 오랜만에 시간도 보낼 겸 좋은 기회야. 몇 주만 지내다 올게. 현우는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현우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진 역시 남편을 더 이해하고 지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여사는 짐을 챙겨 친구 박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영숙 여사는 현우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현우야. 나도 젊었을 때 너희처럼 어려운 시간을 겪었단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너희도 이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한 부부가 되길 바란다. 현우와 수진은 영숙 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여사가 떠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현우 씨, 다시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현우는 조용히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현우는 주말마다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수진은 남편의 일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간단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한 달 후 영숙 여사가 돌아왔을 때 영숙 여사는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와 수진은 이전보다 더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가끔 아내를 의심했고 수진도 그런 남편의 시선에 상처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솔직하게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서로를 다시 신뢰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숙 여사의 지혜와 조언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와 수진의 관계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신을 지울 수 없었고 수진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수진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행복한가요? 나와 함께. 수진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 제가 실수한 이후로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눈에서 완전한 신뢰를 찾을 수 없어요. 그게 저를 가끔 아프게 해요.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우는 아직도 완전히 아내를 신뢰하지 못했고 그것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어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현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은 놀랐지만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별인가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별이 아니라 잠시 휴식이에요. 3개월 정도요. 그 후에 다시 만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 별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우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얻었고 수진은 집에 남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염려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영숙 여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서로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하는 건지 알아봐야 해요. 영숙 여사는 아들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영숙 여사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우야, 나도 결정한 게 있단다. 이참에 실버타운에 계신 친구들과 함께 지내볼까 해. 너희에게도 완전한 공간을 주고 싶고 나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현우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실버타운이라니요. 영숙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요즘 실버타운은 호텔 같아. 영자도 거기 있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많대.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왔단다. 현우는 어머니의 결정에 놀랐지만 존중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며느리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고 수진 역시 시어머니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현우 가족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수지는 집에 남아 자신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과 가정,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현우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수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약사 자격을 활용해 지역 약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일을 갖게 되면서 수진의 자존감은 높아졌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현우와 수진은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3개월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현우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개월 동안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현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는 계획을 이야기했고, 수진은 약사로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어떻게 할까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현우 씨를 여전히 사랑해요. 하지만 이전과 같은 관계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우리 관계에는 변화가 필요해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이해와 믿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까요?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는 사이로 남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의 그 카페는 곧 동네에서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실버타운에서 지내면서도 종종 아들의 카페를 방문했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지는 약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끔 현우의 카페에서 건강 강좌를 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여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이지현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지현은 책을 좋아하는 현우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카페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실버타운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는 전 며느리가 함께 방문할 때면 영숙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영숙 여사는 실버타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숙 여사의 눈에는 지혜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카페 테라스에서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영숙 여사 그리고 수진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비록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아니었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특별한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